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통신 규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이제 이더넷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이더넷 끝에 보면 이제 넷이 붙었죠. 네, 그래서 뭔가 네트워크 쪽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작은 랜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작은 랜이다 해서 이제 저속의 이제 랜이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CSMA CD 방식에 대해서 배웠죠. 네, CSMA CD 이제 접근 방식이고, 주로 이제 동축 케이블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최대 접속 노드는 이제 1024다. 네, 최대 이제 연결점의 개수가 1024가 되는 거고, 최대 접속 길이는 2.5km.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더넷이다라는 이제 명칭을 붙여줍니다. 결론은 뭐죠? 랜은 랜인데 조금 더 작은 랜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보면은 10 베이스 5, 그다음 10 베이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이더넷을 읽는 방법입니다. 앞에 있는 이거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전송 속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전송 속도고 단위가 메가 bps입니다. 그럼 10이다 라고 써져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10 메가 bps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자, 여기 10 써져 있군요. 또 10 메가 bps. 10 써져 있군요. 10 메가 bps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베이스라고 적어져 있죠. 베이스는 이제 베이스 밴드 전송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밴드 전송 방식은 뭐예요? 디지털 신호 그대로 이제 전송하는 방식이 됩니다. 얘도 베이스 이렇게 적어져 있죠. 그것에 비해서 이제 브로드가 있었을 겁니다. 브로드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베이스를 의미한다는 거, 변조하지 않고 신호 그대로 이제 전송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끝에가 5가 나왔죠. 자, 5는 뭐냐면 5 곱하기 100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500m를 이제 전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 던지기를 하는데 한 번 던질 때 500m까지 던질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내가 여기서 이제 홍길동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그 소리가 이제 500m까지 이제 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게 한 번 던졌을 때 가는 길이가 이제 500m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호를 증폭해 주는 뭐가 있었어요? 리피터라는 게 있죠. 리피터는 이제 4개 이하로 설치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볼까요? 자, 내가 여기서 이제 누구야? 라고 던졌어요. 여기 500m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리피터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럼 또 500m 가는 거죠. 또 리피터 하나 설치해요. 또 500m 가요. 리피터 설치해요. 500m 가요. 리피터 설치해요. 500m 가요. 리피터는 이제 4개 이하로 설치하는 게 좋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m가 5개, 5번. 그래서 최대 2.5km를 이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 하나를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 페이스 2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뭐가 있어요? 2가 있군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할 때 얼마까지 갈 수가 있다? 자, 200m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최대 거리는 얼마냐? 그죠? 2 곱하기 5 해주면 돼요, 솔직히. 그럼 처음에 딱 아무것도 없이 내가 말을 하면 200m 간다라는 거죠. 리피터 설치하면 200m, 리피터 설치하면 200m, 리피터 설치하면 200m, 리피터 마지막 설치하면 여기까지 간다 그거죠. 네, 그래서 최대 1000m, 1km를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끝에 뭐가 붙었냐면 t가 붙었군요. 다른 건 숫자가 붙었는데 얘는 여기가 t가 붙었군요. t는 무슨 뜻일까? t는 UTP, 이제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얘는 UTP 케이블을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100m까지 가는 거고, 리피터를 설치를 하면 500m까지 전송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기호를 보고 이걸 뜻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된 FDDI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FDDI는 이제 뭐를 사용하냐? 이더넷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더넷은 뭘 사용했죠? 네, 동축 케이블을 사용을 했었죠. 네, FDDI는 이제 광섬유 케이블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속도가 100Mbps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최대 접속 노드 수는 이제 500개, 최대 접속 길이는 200km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구조가 이중 링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중입니다. 네. 이중이니까 어떠세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요. 링형에서 이제 우리가 링형이 네트워크 구조 형태에서 이제 링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링형이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자, 이것은 이제 보완해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얘는 이중 링 구조는 이제 양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형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FDDI는 이중 링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링, 2차 링 해가지고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런 링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링을 만약에 여기서 링 구조는 어떠세요? 이제 해선에 한 군데라도 고장이 나면 전체 네트워크가 이제 마비가 됐었죠. 네, 컴퓨터가 고장 나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해선이 고장 났다. 여기 회선을 갔다. 근데 이제 보내고 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보낸다. 그러면 그 다른 링 구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신뢰성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 만약에 이제 A라는 컴퓨터에서 딱 고장이 났다. 얘를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네, 버리고 이제 이렇게 버리고 이제 얘를 고립시켜버려 빼버리고 다시 새로운 링을 재구성해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신뢰성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분이 이더넷과 FDDI를 조금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그 이더넷이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통신망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있느냐?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있습니다. 종합정보통신망. 자, 종합정보통신망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회선 하나에다가 이것저것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일단 전화를 하든지 전화가 하는 동안에는 이제 통신이 안 되는 거고 통신을 하는 동안에는 또 전화가 안 되는 그런 형태였어요. 팩스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 할 때 내가 하나씩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A라는 집에 전화를 하면 아침부터 밤늦까지 계속 통화 중인 걸 계속 알고 봤더니 얘가 이제 아드님께서 이제 통신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정보통신망이 나오면서 선 하나에다가 전화도 되지, 팩스도 되지, 통신도 되지 다 되는 거죠. 이게 얘가 통신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정보통신망이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종합통신망은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선 하나를 통해서 음성, 화상, 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신호로 전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회선 교환 방식, 우리가 이제 회선 교환 방식, 그 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요라는 거고, 자, 디지털 방식입니다. 디지털, 네, 디지털이라 써졌죠. ISDN 할 때 디지털 방식이다라는 거고, 속도가 이제 회선당 64kbps가 돼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자, 이게 이제 ISDN 종합정보통신망. 용어 기억합니다. ISDN 하면 뭐라고요? 네, 종합정보통신망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ISDN에 이제 통신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베어러 서비스다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텔레 서비스가 있고 이제 다른 부가 서비스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베어러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 단말 장치가 전송하는 정보에 대한 변형 없이 그대로 전달만 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이제 베어러 서비스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회선 교환, 패킷 교환 이런 데서 쓰고 우리 OSI 7계층을 배울 건데 OSI 7계층의 하위 계층에 있는 기능만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텔레 서비스가 있습니다. 텔레 서비스는 뭐냐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기능, 네, 고도의 기능을 부가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팩스, 텔레팩스, 비디오 텍스, 텔렉스, 원격 회의 이런 서비스를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또 하위 계층에서 하는 정보 전송, 액세스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서비스를 하는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상위 계층에 대한 기능, 하위 계층에 대한 기능,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가 서비스입니다. 부가 서비스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집에 이제 집 전화가 있는데 집 전화의 목적은 무엇이죠? 네, 전화 받는 거잖아요. 전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죠. 발신 번호 표시, 또 수신자 부담, 통화 대기. 내가 이제 전화를 받고 있을 때 상대방은 통화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이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유료로 하는 거죠. 네. 이런 통신 서비스가 있군요라는 겁니다. 자, ISDN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B 채널, D 채널, H 채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고요. 자, 채널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지나다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세요. 네, 통신 경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정보 채널, 신호 채널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정보를 보내는 정보 채널, 얘는 이제 신호 채널, 얘는 이제 정보 채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B 채널이다, C 채널이다, B 채널이다, D 채널이다, H 채널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B 채널은 이제 채널 속도가 64kbps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이제 뭔가 지나다니는 이제 통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지털 음성, 또 회산 교환에 의한 제어 신호, 디지털 음성이라든지 제어 신호가 이제 지나다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패킷 교환에 의한 정보에 대한 전송에 이용이 된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PCM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아날로그적인 것을 이제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PCM 과정이다라고 할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D 채널은 이제 뭐냐, 신호용 채널이고 여러 가지 서비스 제어를 하기 위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신호등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빨간불이면 우리가 멈추죠. 멈춰라는 신호. 자, 지나가라는 신호, 그런 신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속의 패킷 교환에 의한 정보 전송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H 채널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H0, H1, 11, H12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각각의 이제 속도가 있는데 얘는 이제 고속의 정보용 채널입니다. 그래서 고속의 팩스라든지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전송에 이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망 인터페이스인데 이제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을 어떤 식으로 이제 조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게 있냐? 기본 속도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BRI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일반 가정용에서 사용되는 이제 ISDN 구조고요. EB 플러스 D로 사용이 됩니다. B 채널이 있었죠, 여러분 앞에서. 그래서 이제 B 채널,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B 채널과
한 개의 D채널로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속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 곱하기 하고 B채널의 속도가 얼마라 그랬어요? 64라고 그랬죠. 자, D채널의 속도는 이제 여기서는 16으로 잡습니다. 16. 거기다가 이제 오버헤드 48이 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속도가 192kbps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방식을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1차군 속도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썼어요? 가정용이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고속에 이제 대용량 통신이 필요한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23개의 B채널과 D채널, 30B 더하기 D, 30H형 더하기 D, 4개의 HO 더하기 H형 더하기 D.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D채널의 속도를 얼마를 쓰냐면 64K를 사용합니다. 64kbps. 네, 이거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오버헤드로서는 이제 8K. 네, 이거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조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참조점이다라고 하면, 각 요소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경계선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A라는 사람이 담당입니다. 여기까지는 B라는 사람이 담당합니다. 그럴 때 그 구역을 나올 때 그 경계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점에 이제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조점에 U, T, S, R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요. 자, U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 주면 되냐면 유저를 생각을 해요. 유저,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부망, 여기까지가 내부망이고 여기까지가 외부망이에요. 내부망, 외부망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다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 영역, 여기까지는 이제 사용자 영역, 여기까지는 이제 네트워크 영역,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S는 시스템에 약자 해가지고 사용자에 대한 장비, 네트워크에 대한 장비,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R, 레이트가 되죠. 자, 얘는 뭐냐면 BISDN, 단말기하고 그 다음에 ISDN 달말기하고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참조점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뭐를 의미하는지 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자,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입니다. 자, 지금 BISDN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BISDN, 종합정보통신망이잖아요. 종합정보통신망이라는 게 뭐였냐면, 그 회선 하나에다가 이것저것 많은 정보들을 실어다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건 괜찮은데,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동영상을 이제 전송을 할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을 만든 거죠. 그래서 동영상만 조금 빨리빨리 하면 사용자들이 이거 정말 속도가 빠르구나. 동영상, 영화도 포함이 되죠. 그런 느낌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을 도입을 했냐면, 이게 이제 내가 이 사람이 이제 볼 동영상이다 그러면 이거를 쪼갰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운로드 하잖아요. 먼저 얘를 다운로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다운로드하면 얘는 재생하는 거예요, 재생되는 동안에 얘가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재생하는 동안에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사용자들은 그냥 여기 보고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재생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재생하는 동안에 그 다음 것이 이제 다운로드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을 우리는 ATM 기술이다 하고, 이렇게 쪼개진, 얼마씩 쪼갤 거냐, 이제 이거를 셀이라고 합니다. 셀, 이렇게요. 네, ATM 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자,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의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5에서 2Mbps의 이제 고속 전송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ISDN에 대한 계층입니다. 네,
보면은 이제 물리계층 ATM 셀을 전송하는 계층, 그다음에 이제 ATM 계층입니다. 자, 셀에 대한 이제 셀을 보내려면 자, 얘는 ATM 셀을 이제 전송한다. 근데 뭔가 전송하려면 어떠세요? 뭐 또 정보가 이것저것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TM 계층에서는 가입자 정보 유형에 따라서 셀에 대한 헤더 정보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내가 박스를 나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내가 이제 보낼 물건을 이제 박스별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박스에다가 이제 뭘 써야 돼요? 받을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헤더에다가 이제 기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ATM 적응 계층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적절한 타입의 패킷 메시지를 이제 생성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단계별로 각각의 이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패킷 메시지를 이제 생성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 개의 계층 기억을 해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ATM 셀 전송, 셀 헤더를 한다는 거를 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ATM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TM은 이제 나눠진 ATM 셀이다 그러면 이제 나눠진 그 조그만 조각 하나씩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자, 셀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정보가 발생했을 때만 보내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네, 뭐뭐 할 때만 보내는 동적 할당이다라는 겁니다. 동적 할당. 네. 네. 자, 그 다음에 BISDN의 이제 핵심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BISDN 하면 여러분이 ATM이 바로 생각이 나줘야 돼요. 그래서 ATM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만든 게 BISDN 방식이니까요. 그럼 이 이제 조각을 냈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조각 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동영상이 있어서 잘게 쪼갰어요. 이렇게. 자, 잘게 쪼갠 이 단위를 뭐라 그러는데 그랬어요? ATM 셀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이것의 크기는 얼마로 할까라는 겁니다. 자, 53바이트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53바이트인데 거기서 48바이트는 이제 데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가 붙은 게 5바이트의 헤더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셀의 크기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데이터, 화상, 비디오 이런 이제 단일 포트로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강 케이블을 이용을 할 때는 이제 1544 메가bps의 이제 통신 속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을 보세요. 부가가치 통신망은 뭐냐면 가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회선을 빌려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하려면 어때요? 건물을 임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듯이 회선을 이제 빌려요. 물론 공짜가 아니죠. 일정한 금액을 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때요? 이제 빵집에 방을 하나 얻었다. 가게를 하나 얻었다. 그럼 자기가 막 꾸며가지고 예쁘게 해야지 해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회선을 하나 빌렸어요. 그죠? 유료로 빌렸죠. 그럼 그 전화번호를 하나 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다 막 좋은 정보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 회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 하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기본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이다라고 합니다. 회선을 빌려서 거기다가 이제 부가가치를 더해가지고 유료로 일반인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말을 하고요. 자, 벤에도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서는 기본 네트워크 통신 정보 처리 계층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고요. 좁은 의미로서는 이제 여기까지 기본 네트워크 통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 통신 계층에서는 이제 뭐하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회선을 제공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 기능이다.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자. 사용자 간에 정보 전송을 가능하게 하자.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을 이용을 한다. 통신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축적 교환 방식, 변환 기능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서로 다른 기종 간에 서로 다른 시간에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를 한다. 정보 처리 계층. 정보 처리 계층에서는 정보 처리에 관련된 거,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검색,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처리하는 기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뭘 배웠냐면 통신 처리 기능, 네트워크 계층에서 뭘 한다 그랬냐면 축적 교환 기능, 변환 기능을 이용한다 그랬죠. 축적 기능 교환이 뭘까? 교환 기능이 뭘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네. 자, 축적 교환 기능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아까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전송 기능은 기본 통신 계층, 교환 기능은 이제 네트워크 계층, 통신 처리는 이제 통신 처리 계층, 정보 처리는 이제 정보 처리 계층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말이 똑같은데 이거는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이 기억해 주고요. 자, 축적 교환 기능은 무엇일까? 축적 기능에 이제 포함되는 이제 기능들이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느냐? 전자사서함, 그다음에 전자사서함, 이제 데이터 교환, 동보통신, 정시 수집, 정시 배달 이런 기능을 이제 축적 교환 기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전자사서함은 뭐예요? 상대방이 부재 중이더라도 저장을 해놓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원하는 시간대에 와 들어볼 수도 있고라는 그런 개념이죠.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죠. 데이터 교환입니다. 그래서 송수신자 사이에 이제 데이터를 교환을 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첨부 파일을 보냈어요. 실시간으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조금 있다가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동보통신은 이제 팩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 단말기로 이제 같은 내용을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동보통신이다라고 하고요. 정시 수집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송신자로부터 전화를 받는 기능. 정시 배달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제 정보를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기능. 이건 이제 여러분 예약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예약 메시지 기능이 있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변환하는 기능에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속도를 변환합니다. 프로토콜 변환합니다. 그다음에 코드 변환합니다. 데이터 형식 변환합니다. 미디어를 변환합니다. 이제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속도를 변환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빠른 컴퓨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어요. 잠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상대방 단말기의 속도에 맞추어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속도에 나는 속도가 막 이런 건데 상대방의 속도는 이 정도죠. 안 맞잖아요.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잠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변환입니다. 서로 통신을 하려면 우리가 프로토콜을 맞춰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통신이 이제 가능하도록 통신 절차를 변환하는 것을 우리는 프로토콜 변환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변환입니다. 송수신자 간에 문자 코드 체계를 맞추는 거예요. 문자 코드 뭐 있었어요? BCD 코드는 6비트로, ASCII 코드는 7비트로, EBCD IC는 8비트로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자 코드 체계를 맞추는 기능. 자, 데이터에 대한 형식을 이제 서로 일치시키는 기능. 그다음에 미디어, 텍스트, 음성,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상호 변환하는 기능.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볼게요. ADSL이라고 있습니다. 또 용어상으로. ADSL은 뭘까? ADSL 하면 여러분이 이제 뭘 생각하냐면, 비대칭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비대칭형입니다. 네. 왜 비대칭형일까? 대칭은 이제 서로 같다는데 비대칭입니다. 뭔가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뭐가 다를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가 있겠죠. 업로드. 데이터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
자, 서버로부터 내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은 이제 업로드가 많아요? 다운로드가 많아요? 내가 서버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많아요? 막 올려서? 아니면 서버에 있는 정보를 내가 다운로드 받는 게 빨라요? 좋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운로드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것에 대한 속도는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서로 다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대칭형, 네, 비대칭형이라고 이제 합니다. 비대칭형 디지털 가입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위성통신망입니다. 위성통신망은 뭐 이게 지구인데요. 지구 여기다가 이제 뭘 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얘가 받아들여서 이제 다른 데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 세계 이게 지구본 바깥에 있기 때문에 상공 몇 메타요? 약 35,800km 상공에 띄어져 있기 때문에 띄어져 있는 걸 이제 이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축구 경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 싶잖아요. 생중계 이렇게 이제 통해서 하는 건데 단점은 뭐예요? 그죠? 기상현상이죠. 여기 이제 구름 위에 있잖아요. 갑자기 먹구름이 낀다든지, 갑자기 눈이 펑펑 온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신호 감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룰러 시스템이다라고 있습니다. 이 셀룰러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다니면서 통화가 되는데, 저기 뭐 산속이라든지, 기지국이 없는 곳에 가면 전화를 할 수가 없죠. 뭐 산의 정상 그런 데서는 핸드폰에 상대방과 통화가 안 되는 일이 있죠. 네, 통화권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네, 이제 이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 내용 중에서 이제 기지국인데 이제 우리가 사는 동네를 이제 여기 이제 회사에서 구역을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담당자가 A가 담당자, 얘는 B가 담당자, C가 담당자. 우리가 본점이 있고 체인점이 있듯이 각 구역을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를 건너서 일이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그럴 때 이 건너가는 시점에 서로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일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에 통화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전화가 좀 안 되잖아요. 이게 잠깐 먹통이 되면 먹통이네 라고 조금 이따 다시 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이건 기술 개발이잖아요. 한 채 오차도 없이 고객이 회사의 실수로 인해서 통화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개념이 되는데 자,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지국 서비스 지역으로 진입을 할 때 통화에 대한 단절 없이 네, 계속 통화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 핸드오프다라는 것은 뭐냐면 딱 여기를 건너갈 때 신호가 끊어지기 전에 다른 기지국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통화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소프트 핸드오프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야? 소프터가 되는 거죠. 이 겹치는 구간에 두 기지국의 신호를 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돼요.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하드 핸드 오프 방식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제 순간적인 단절을 잇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신호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이제 단절이 있는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밍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외에서 핸드폰 번호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통화권이 옮겨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줘야죠. 단말기한테 알려주고 통화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